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바로 1960년 그리고 1990년대 이르기까지 이 하늘의 왕자를 지켰던 유령처럼 등장했다가 유령처럼 사라지게 될 바로 F4E 팬텀 전투기가 올해 2024년 6월로 퇴역을 명받았습니다. 네, 아직 뭐 날짜는 나온 게 없고요. 네네. 날짜 자체는 좀 유동적이고, 네. 제가 이제 뭐 재작년부터 이제 좀 이렇게 추적을 하고 관심을 가져봤는데 날짜는 뭐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한 몇 년간을 활동을 했죠? 정확히 이제 먼저 버전이 있었죠. 네. F4D 팬텀. 그렇죠. 이 먼저 버전 델타 버전은 2010년도 6월달에 이제 퇴역식을 거쳐서 없어졌고, 네. 전국의 안보 전시장에 골고루 다 깔려 있죠. 먼저 팬텀은. 네네. 그래서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2024년 6월달에 네. 드디어 그 후속 버전의 F4E 팬텀이 다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것도 다 직도입한. 근데 네. 먼저 그 F4D 팬텀은 중고 전투기를 다 사서 운영하던 거고, 네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발주했던 전투기였죠. 어. 그래서 1차 이제 발주한 게 있고 2차 발주한 게 있어요. 직도입이. 네네. 그래서 1977년도에 청주기지에서 이제 그 1차 도입 기체가 운영이 되다가 이제 먼저 지금 현재 수원 비행단에서 그것도 좀 많이 정리돼서 없어지고, 네. 2차 발주 1979년도에 집중적으로 도입된 18대. 18대. 예, 그 기체들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다가 종료하는 시점에 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일서에 하면 이제 두 종류의 얘기가 있어요. 19대를 운영한다. 네. 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니다. 12대밖에 안 남았다. 그런 이제 좀 상반된 두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죠. 그냥 넓게 잡으면은 12대에서 19대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 직접 관심이 많아서 네. 일찌감치 갔다 온 게 2022년 6월 달이었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대수가. 예. 또 일부러 노골적으로 씌워보지는 않고, 네. 이렇게 안내해 주는 대로 그 활주로 경남권을 이제 가보니까 한 전체 본 게 한 10대 미만 이하? 10대 미만. 10대 이하. 근데 그날따라 이제 뭐 공군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취재 지원을 하실 때 네네. 그 파바이 중심으로. 그게 그래도 아직도 위력이 있는 공대지 미사일이니까. 네네. 물론 이제 유효 사정거리가 80km이지만은 네. 그래도 그거를 좀 이렇게 내세우고 사진을 많이 찍어라.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찍었고, 그다음에 발칸 기관포, 네네. N61A1 기관포에 장착하는 탄환 장착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게 좀 특징적인 게 F-15K 취재 갔을 때도 이제 그걸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진거리가 되는 거. 그래서 상당히 뭐 인상적으로 취재 지원을 잘 받아서 재작년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드디어 올 6월달에 이제 나가시는 거죠. 사실 이 본고장 미국에서는 2016년에 완전한 팬텀 은퇴식을 거쳤습니다. 그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은 어떤 실전 비행대대 아니면 훈련 비행대대, 네. 전환 훈련 비행대대 이런 데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보존하면서 각종 테스트를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테스트하는 부대.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그러니까 가상 적기에 격추 역할을 하는, 네네. 반대로 이제 미사일 조준해서 이렇게 무인화시켜서 격추시키는 그 전투기.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사람이 실제 타서 또 조종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격추를 해야 되겠다. 네. 뭐 F-16이나 F-15, 뭐 F-22, 35가 격추해야 되겠다면 이제 무인화시켜서 띄워가지고 격추를 이제 그 공해상에서. 아, 그래요. 3, 2, 1, mark. Good mark. Drone is destroyed in half. 예, 공해상에 이제 사격장 그 상공에서 격추시켰고,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 예. 완전한 격추요. 그러니까 QF4라고 해요. QF4E가 2016년에 완전히 이제 용도 폐기를 하는 거죠. 그것조차 사용을 안 하는 그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 연도를 말하는 거지. 실전 비행대대는 이 마지막 실전 비행대대는 이제 걸프전 1990년도, 91년도, 네네. 91년도 걸프전 때 그 와일드 위지라고 해서 그 지상의 방공망 제압기. 네. 이게 F4D. 그거를 실전 참가로 마지막으로 다 이제 은퇴를 시키죠. 그러니까 미공군에서. 그리고 남아있던 게 또 후속으로 퇴역시킨 게 RF-40 팬텀, 정찰 팬텀도. 아, 그래요. 예, 정찰 팬텀도 퇴역시키면서 이제 QF, 소위 이렇게 격추시키는 용도. 네네. 그런 용도로 이제 보존을 했던 거예요, 그 부대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투 비행 대대는 아니었죠. 음.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나 뭐 어떤 격추 테스트, 미사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그런 네. 이제 용도는 이제 보존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2016년도에 완전히 이제 그것조차 임무를 끝냈다는 거죠. 그것조차. 예. 사실상 이 우리 공군이
1968년 이 베트남 전쟁 이 참전에 대한 보상으로 이 미국으로부터 무상 임대 6대를 최초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8년도에 최종 결정이 된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전례 없이 69년도에 네. F4D 팬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도 네. 인수가 된 거죠. 처음으로. 60년대 후반. 예.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전력화. 네. 69년 8월달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어느 정도 교육 훈련과 익숙해지려면 최소 1년은 걸리거든요. 네.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그래서 말씀대로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력 전투기로서 전폭기로서,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응해서 네. 보복 전력으로서 이제 가동이 됐죠. 그때는 우리가 뭐 지대지 미사일이 그렇게 뭐 있을 때가 아니니까 70년대는. 예. 그래서 그 주력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죠. 기체가. 그것도 네. 이제 개량된 버전, 기관포와 장착된 버전. 그래서 이제 F4E, F4E가 이제 필요하다. 해서 이제 1974년도, 네. 1974년쯤에 이제 어떤 그 성사가 됐죠. 도입에 대한. 그런데 이제 미공군이 이제 이거를 이제 허가하고 또 유상차관 돈을 빌려주면서 판매를 했던 이유가 자기들은 이제 공군 전투력이 F-15하고 16으로 넘어가던 시작이 되던.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구형 전투기로 이제 15하고 삼게 되고. 네. 그래서 마지막 또 우리 생산 라인에 걸린 거죠. 발주를 늦게 해서. 아. 그래서 74년도에 기본 얘기 끝내고 75년도 예산 뭐 또 서로 주고 받고 돈 뭐 이렇게 뭐 계약 뭐 네. 예약 걸고 외상으로 빌려주는 돈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배정이 돼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통보돼서 그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한 게 실제 그 공장에서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 조립하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건 76년. 76년. 기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어. 그래서 77년도에 이제 인수가 되죠. 자, 그런데 이 F4 팬텀이 한국군에서 도입한 이후로 당시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이 남북한 공군 전력을 처음으로 역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전투기예요. 질적으로 역전시켰죠. 예. 질적으로.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모자랐었고. 네네. 그러니까 질적으로 이게 이제 소위 가시거리 박, 소위 레이더를 사용해서 스페러 미사일 사용해서 중거리 스페러 미사일 사용해서 네네. 원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는 어떤 전천후 전투기죠. 그래서 최초에 도입이 됐고 완벽한 전투기로 도입됐고 이제 기관포도 장착된. 그게 이제 베트남전에서 기관포 고정 장착이 안 돼서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뭐 해군 팬텀이라든지 해병대 팬텀도 그랬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 공군 팬텀도 그랬고. 예.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개량형 F4E 팬텀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들어온 거예요. 그 상대방은 북한 공군은 그 당시에 주력기는 미그 21. 미그 21. 예, 그 이상의 전투기는 없었고. 사실상 이 1969년 이 공군이 F4 팬텀을 도입하면서 이 한국이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팬텀을 운영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 시점만. 딱 그때뿐이죠. 한 2년 정도 한 1971년도에 가면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F4E 팬텀을 도입하기 시작해 인수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초도기는 직도입하고 네네. 그다음에 면허 생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깐이었죠. 예, 한 뭐 3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년. 69년, 70년, 71년. 뭐 하여튼 만으로 따지면 2년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F4D. 네, D. 일본은 F4E. 근데 이것도 사실상 이 미국이 18대를 임차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외상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뭐 군사 원조 형식으로 돈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따져보고 주고 나서 이제 결국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고정화, 우리한테 이제 우리 재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 제도 법적인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또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남베트남의 F5A를 또 원조하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주고 그 보충하는 성능으로 우수한 전투기가 더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질적으로 이제 떨어지지만 양쪽으로 이제 글로 주고 그래서 받은 게 추가 이제 받아서 2개 대대 36대를 이제 완비하게 되죠. F4D. 그러던 와중에 이 국민 성금을 이 방위 성금 헌납금이라고 하죠. 이걸 받아서 이 1975년에 또 5대를 구매를 했어요. 그건 돈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신편 그 편제가 완전히 끝난 게 2개 대대 36대. 예, 방위 성금 헌납. 이 방위 성금 내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세대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제 그때 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형님들. 예, 예. 예. 그래서 뭐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참 그럴 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공군의 이 청주 제17 전투 비행단 이곳이 바로 F4E의 어떤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F4D는 네. 대구에서 이제 운영했고. 대구에서 운영을 네. 했고 그다음에 E는 두 번째 이제 부대 창설된 게 청주기지. 청주기지. 그것도 이제 F4E 팬텀 때문에 부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거기가 다 이제 활주로 깔리고 예. 그렇게 된 게 1977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죠, 운영이. 어. 그게 그 F4E 주문한 거, F4E 주문한 게 37대 중에서 네. 19대. 19대. 76년산. 어. 그래서 이제 최초의 대대가 만들어지고 직도입한 거고 따끈따끈한 직도입한.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전초로 전투기. 세계 뭐 최고는 아니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 한반도에서 좀 통용이 되는. 물론 이제 베트남전에서는 좀 뭐 격추도 되고 반대로 또 성과도 뭐 이렇게 저조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제한된 전투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미 국방성이나 미 정부가 뭐 원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스페로죠. 네. 그걸 제대로 못 쓰게 했던 제한 조건도 한쪽 팔을 뭐 묶어서 어떤 공중전을 수행한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었던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좀 불리한 조건에서 베트남 그 항공전을 치렀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별도로 치고 한반도에서는 미그 21 상대방이 미그 22 주력기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포착해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했던 게 그 F4D 팬텀 퇴역할 때 이제 그 시점에 14년 전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회자됐던 게 네. 뭐 백령도 근방 그러니까 서해에서 이제 우리 팬텀이 뜨면은 F4D 팬텀이 뜨면은 미그 11이 내려왔다 다시 돌아간다. 아, 돌아간다. 네. 근접전 하기 전에 중거리 미사일, 스페로 미사일에 당할 수 있다. 어. 네, 포착이 돼서 락건이 걸리면은 이제 격추될 수 있다는 어떤 그게 실제 베트남전에서 그랬었고. 아, 그랬군요. 예. 자, 그런데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10월달에. 이후에 이 북한의 응징보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 F4E 전투기로 구성된 살수 대기 부대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92년도 3년도에 네. 예편하시 이제 펜타기 조종사 네. 사회로 나오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 존재했었다고. 실제로요. 예,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한 약 10년 정도 예. 그런 임무를 이제 받고 있었죠. 유사시에 10년씩이나. 유사시에 평양을 폭격해라. 아. 근데 우리는 이제 평양 폭격되면은 그 옛날에 F-51D 무슨 땅, 그 승어리 철교 뭐 이제 이런 네. 거는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시점에는 30년 전에 이제 F-4E가 주력이었죠. 중심. 야, 그만큼 당시에는 이 F4E 팬텀 능력이 대단했다는 거네요. 물론 이제 북한의 방공망이 그때도 이제 뭐 강력했는데 SA-2 미사일, 뭐 네. 베트남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들어가서 그 주요 목표물을 이제 폭격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이제 임무를 띠고 있었죠. 자, 그런데 대표님,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한 1979년 10월 26일의 하루 전인 10월 25일 이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생산한 팬텀기가 이 대한민국이 받았다. 오키나와 가데다 기지를 거쳐서 그 우리 청주 기지에 도착을 했죠. 그게 이제 마지막 기차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리얼 넘버로 따지면은 50575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575기요. 근데 현재 5057호기를 5057? 네, 5057. 어. 5057 그 호기를 네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수원 비행단에 그 153대대에 들어갔을 때 네. 열심히 찾아봤어요. 아, 있나 없나? 아니 난 그게 제일 관심이 있거든. 진짜 마지막 기체 세인트루이스 보잉 지금의 보잉 공장에서 생산한 네네. 마지막. 와, 마지막. 네.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존재하는지 찾아보니까 네. 이렇게 시리얼 넘버를 봐도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이제 정비사들이나 이제 그 관계자들한테. 네네네. 아, 그 번호는 없는데요. 그 얘기하는 걸 봐서는 네. 중간에 운영하면서 뭐 사고로 손실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거기까지 확인했어요. 이 팬텀 전투기도 이 중간에 손실된 전투기들이 많죠. 팀 스프리트 훈련하면서 뭐 네. 여러 차례 추락했던 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배경이 어떤 신규 도입한 어떤 새 물건이 아니라 네네. 중고기 도입 사업이 있었어요. 아. 중고 기체. 네네네. 미공군에서 이제 방출해서 우리한테 판매한 그거 중심으로 좀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추락되지 않았나. 사고 손실. 그래서 팀 스피드 훈련 때 지금 뭐 하여튼 그 대지 공격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추락했던 게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자, 그런데 이 한국 공군이 운영했던 이 F4D 그리고 F4E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RF-4C가 있죠. 정찰기. 예. 그것도 수원 기지에서 운영을 했다가 2014년도 만 10년 전에 이제 퇴역을 시켰죠. 근데 이 정찰기를 몇 대나 운영했습니까? 그것도 일개 대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 20대 안팎입니까? 어떤 부품 뜯어쓰기 용도로도 함께 도입한 거 다 합하면 27대. 27대. 그리고 이제 편제 운영하는 비행시키는 거는 18대. 아, 실제 운영한 예. 전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기록들을 보면 27대까지 받은 거로 돼 있는데 그게 네. 실제 다 비행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예, 중고 기차에 이렇게 뜯어 쓰는 거 부품을 뜯어 쓰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유분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일개 대대 18대가 운영되다가 2014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죠. 퇴역을 시켰죠. 왜냐면 노후기를 또 받은 거예요. 그것도 미국 공군이 쓰던 거. 그것도 대구 기지에서 네네네. 대구에서 운영하던 거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인수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한 그 기지가 이제 수원 기지고. 네. 그거는 이제 통상 그냥 일반적으로 C형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RF4C. 예, RF4C. 분류를 이제 해줘야 되죠. 정찰 예. 팬텀이니까 전투 능력은 실제로는 없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공군은 이제 거기다 사이드와인더 들어서 뭐 공주전을 수행한 적도 있지만은 네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그냥 정찰기로 사용했고.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10년 전에 퇴역을 시켰는데 이거는 또 정찰기 어떤 그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역식을 대회에 공개는 안 하고 자체 이제 보도 자료를 뿌렸었죠. 예. 사진을 다 찍어서. 아, 그렇군요. 네. 야, 그런데 사실 이 F4 팬텀이 놀라운 게 이 핵무장,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술핵 투발 네. 전투기죠. 그 전에 이제 센츄리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성능의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주력을 팬텀으로 다 옮기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거고 공군, 해군, 해병대 쫙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시로 항공모함에 탑재해서 네. 나가게 하고 대양으로 나가서 이제 위력을 이제 과시하고 압박을 가하고.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운용했던 이 F4D 팬텀은 41년을 운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F4E 팬텀은 총 45년을 운용하고 이번 2024년 6월에 드디어 퇴역을 하게 됐습니다. 퇴역, 은퇴, 졸업. 퇴역 은퇴 졸업.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마지막 생산된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마지막 생산된 기체도 이제 끝을 내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면허 생산했던 그 라이센스했던 미쓰비시 제품의 팬텀이 있었는데 네. 그 팬텀 일본의 F4EJ 팬텀 개량용 팬텀은 벌써 3년 전에 퇴역을 했고 먼저 우리보다 먼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퇴역을 이제 거치면은 전 세계 팬텀 보유국가 대략적으로 한 30대 40대 각각 나라마다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3나라가 남습니다. 튀르키예, 네. 그리스, 네. 이란, 예. 대한민국까지 4개국. 이었는데 이제 6월 지나면 3개국으로 줄어들죠. 3개국이 그리고 되네요. 그 지역이 뭉쳐 있잖아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쪽에서만 운영하다가 이제 끝내겠죠. 어. 근데 가장 먼저 우리 다음으로 이제 퇴역을 시킬 나라가 그리스 공군. 현재 예정된 거는 2025년.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이게 또 노후 전투기고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한 2026년 7년도에 그 다음에 퇴역시키고 이란은 대체할 전투기가 없어서 네네. 버티다가 한 2028년도. 어. 예, 그 차례대로 하여튼 향후에 뭐 2년 단위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군요. 예, 뭐 하여튼 전력으로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공군 전력의 한 장을 펼쳤다가 다시 마무리를 하게 될 F4E 팬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다음 전투기 퇴역식은 2030년도에 KF5 제공호입니다. 향후에 더 몇 년 더 기다리면 또 노 전투기가 이제 완전 마무리되는 네네. 그날은 2030년도입니다. 그때 KF21이 한 100대 생산된 시점이고요. 네. 이 공군에서도 6월이면 이 퇴역식 한번 거하게 한번 차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공군의 또 사정은 행사를 이제 좀 이렇게 짜잔 보여주게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로우키로 좀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2년 전에 이런 걸 예측하고 그냥 급하게 2022년 6월달에 부대 방문해서 취재를 했던 거예요. 이게 목전에 닥치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행사기 때문에 또 이것도 또 아껴야 되거든. 그래서 속사정은 공군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아직은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 엊그제 보니까 이게 단독으로 또 기사가 나가기는 했는데 사실상 저희는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언급을 했었죠. KF6월에 퇴역한다. KF20을 얘기하면서 언급을 안 할 수밖에 없었고 F14 톰캣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같은 시점에 나가는 전투기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절 그 시대. 1970년대 초중반에 한참 회자가 되던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던 전투기들. 그러니까요. 외국에서는 F14A 톰캣, 한국에서는 F4E 팬텀. 그렇게 해서 많이 언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방송 내에는 또 할애할 부분이 또 있어요. 이런 전투기가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대적으로 외국에서는 F35 아니면 뭐 차세대, 6세대 전투기 얘기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또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KF10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미래가 있으면은 과거의 전투기, 노후 전투기 과연 뭐가 있나? 그리고 한꺼번에 몰려서
몰려서 은퇴하는 전투기. 당연히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아, 그럼요.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게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 어떻게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